안녕하세요. 조직개발 컨설팅, 그러니까 OD, 이해 시리즈 8번째, 오늘 그 마지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앤더슨이 쓴 책을 가지고 8번째 주차까지 왔는데요. 이 뒤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만, 먼저 그 8번째 시리즈를 계획하고 만났기 때문에 8번 동안, 다루어온 내용을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주제는, 네, 진단과 피드백입니다. 진단과 피드백. OD란 무엇이고, 또 OD는 어떤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고, 또 핵심 가치와 윤리, 또 그 조직 변화의 기반, OD 프로세스, 이 OD 프로세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인데요. 진입과 계약을 거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 그리고 진단과 피드백을 오늘 세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적인 인터벤션, 조직 개발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 그 고객과 함께 해내는 이 장면들이 녹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초 단계라고 할까요? 그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노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맛보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어떤 정리를 하는 데는, 개괄하여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과 피드백. 이 진단 단계에서 우리가 왜 진단을 하는가, 이 진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단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데이터 게더링, 수집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그 결론이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이해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념적으로는 진단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처럼 병명이라는 것이 딱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그 진단을 하게 되는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환자 시스템, 또 기계론적 시스템에 입각해서 보는, 그렇게 해서만 보려고 하는 접근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답을 찾겠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것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고객의 이해를 확장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진단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실제적으로 조직개발 컨설팅은 고객과 함께, 또 고객이 좀 더 주도적이게 될 수 있도록 참여장을 열고 고객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컨설턴트가 도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우리 이 조직개발 컨설팅의 아주 표준 사이클에서 진단과 피드백은, 실제적인 개입을 위한 굉장히 가까운 단계로 와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겠죠. 핵심은 진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 going on here?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내서 우리 고객이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될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한 도움, 그 도움을 어떻게 줄 거냐, 여기에는 이제 컨설턴트의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죠. 자, 진단은 발견, 평가, 해석, 이런 부분들이 분석과 해석이 포함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마치 어떤 그 결과처럼 여기기가 쉬운데, 진단은 결과가 아니라, 물론 과정에서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진단은 이 긴 여정을 위한 어떤 출발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실제로 고객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그래서 동기부여적 인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 그 데이터를 잘 해석하고 잘 분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설턴트는 이것을 더 객관적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고객사의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 역사, 또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이자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또 마치 의사 환자 모델에서처럼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우리 그 클라이언트가 같이 참여하고 발견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되는 것, 그것이 조직개발 컨설팅의 진단에서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조직이 그 행동과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조직개발 컨설팅의 진단의 형국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들도 본인이 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에서 어떤 병명을 확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아니라, 이 진단 역시 과정이다라는 것을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과정, 진단은 곧 과정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과정으로 고객들도 역시, 컨설턴트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건, 이벤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벤트보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의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only 한 개일 수 있다라는 가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컨설턴트들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런 가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 우리 그 고객사 조직에 존재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진단을 할 때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실이 하나가 아니라, 이 진실은 긴 여정에서,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이 역시 수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더 좋은,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훨씬 더 좋고 고객에게 더 유익한 진단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패턴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고 변화한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진단을 할 때 진단을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또 진단의 부담을 내가 의사 선생님처럼 진단 내려야 한다라는 부담 때문에 나 혼자 이걸 다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이 자체가 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장 이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패턴화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적이냐 또 귀납적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객과 유용한 대화로 이 분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또 데이터 지원을 통해서 예비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을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돕는 것이 좋은가? 연역, 귀납. 연역은 보통 특정 상황 자체 또는 어떤 관찰, 이런 것을 원리나 이론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반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귀납은 일반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데이터나 데이터와 관찰에서 원칙이나 이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찾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자, 그럼 귀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직 개발을 다루면서 배워왔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진단 모델들. 와이즈보디의 식스박스 모델도 있었고, 네들러 터시만의 적합성 모델도 있었고, 또 버크와 리트윈 모델도 있었고, 또 변화 3단계 모델도 있었고, 조직개발 컨설팅 모델, 표준 모델도 있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우리가 그 연역적 추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필터가 있으니까 이 필터에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설문조사나 또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진단 모델에 넣어서 걸러볼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양한 진단 모델들이 있는데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컨설턴트들만의 또는 각 컨설팅 회사들만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발 전문가인 버크는 백인 백색의 진단 모델이 있을 거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걸러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또 모델이 있어서 모델을 사용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패턴을 읽어내는데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 그 부분들을 우리 조직 개발 프랙티셔너들, 컨설턴트들은 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역적인 방법, 틀을 가지고 일반적인 밝혀진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도움을 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역적인 방식은 어떠냐? 이런 틀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이제 핵심되는 테마를 우리가 잡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일단은 그 분석을 위한 분류가 필요할 거예요. 분석을 위한 분류를 할 때 진단 모델을 쓰면 그 진단 모델에
이 자료들을 넣어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범주가 없기 때문에 주제와 조직과 그룹과 이제 이 내용의 범주에 맞게 카테고리를 다시 범주화, 재범주화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지금 동그라미, 십자, 네모, 세모, 뭐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시스템에 대한 거, 뭐 이런 그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네, 동그라미와 네모로 두 개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시스템, 기술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만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HR 관점, 또는 다른 관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매니징 관점, 또 다른 관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여러 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아쉬운 점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누가 이 분류를 하느냐, 컨설턴트가 분류를 하게 되면 컨설턴트의 견해에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의 경험이나 또 이 컨설턴트가 중요하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 때문에 내부인들의 언어에서, 특히 내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임원들, 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언어와 컨설턴트의 경험을 매칭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고객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윤리와 실제로 이 진단의 목적,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줄타기를 해야 되는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진단 단계에서는 카테고라이즈를 하여 분석하는 것, 또 실은 이게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것, 고객사 고유의 패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패턴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일이 부정확했어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부정확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객관적인 범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상위의 카테고리, 또는 우리가 일을 해내기 위한 패턴을 잡아내는 어떤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명명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컨설턴트가 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런 언어들을, 팩트를 제대로 이슈로 정리를 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컨설턴트의 직관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수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 수련이 가장 잘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컨설턴트의 경험과 고객의 선호도와 고객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고객을 여기에 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또 컨설턴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켜본 것은 귀납적인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요약할 때, 카테고리를 요약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구문은 컨설턴트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언어, 비판적이지 않은 언어,
로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귀납 연역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범주를 요약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나 정량 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경우, 또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이것을 분석의 결과를 정량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다양한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표현형 시각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각 자료들을 컨설턴트에게는 익숙하지만 고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좀 더 원활하게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샘플을 가져왔지만 이런 자료들이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많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컨설턴트를 장표 전문가라고도 부르는데, 그 일반 매니지먼트 컨설팅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물론 고객사 내부에 그 장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전임 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파이낸스, 재무 장표는 재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잘 볼 겁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에서 잘 읽힐 수 있도록 돕는 해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해가 사실 컨설턴트들이 노력하지만 고객사 내부에서는 잘 익히지 않는다라는 평이 많이 있죠. 조직개발 컨설팅은 보다 참여적이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주도적이도록 돕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각 자료들이 쉽고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요약적이어야 하고 군더더기를 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를 담되 이것이 시각적으로도 잘 읽힐 수 있고, 데이터의 추이가 표현되어야 한다면 그 추이도 가장 쉽도록 1, 2, 3, 4 순서,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순서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변화해 왔는가, 또는 어떻게 비교를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 지표인가 라는 것이 잘 읽힐 수 있도록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설턴트들이 좀 더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네들러도 그 조직개발 전문가인 네들러도 비전문가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담는 것, 이것이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때,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추론했고 이 추론을 통해서 나온 이 진단 외에 또 다른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까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앤더슨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고위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추론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직원들은 고위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그때 어떤 때에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추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도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그 자료들을 통해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게 된 경위를
알려주는 것,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알려주는 것 등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우리의 견해도 우리가 통찰한 것도 완벽할 수 없다.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초기에 짚어본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신다면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요렇게 관점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추론, 어떻게 추론했는지 이 추론을 테스트, 리테스트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귀납적, 연역적으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새롭게 분류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동료 컨설턴트를 초대해서 분석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컨설턴트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예, 이걸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객의 허락을 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고객일 겁니다. 그래서 참여 고객을 초대하거나 또는 관계 고객을 초대해서 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바람직한 추론을 해내는 것,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데이터 추론에 있어서의 데이터 해석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또 앤더슨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정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골라야 할 겁니다. 그것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분리해내고 또 그 분리해낸 것의 성격과 범위와 설명을 요약할 준비를 해서 우리 고객에게 자, 진단에 대한 설명을 PT를 해야 되겠죠? 그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 1번 어떻게 분리해내야 하는가? 우리가 계약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컨트랙팅, 진입과 계약 단계에서 고객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 또 우리에게 실제로 의뢰하게 된 그 본격적인 이유와 관련되는 것, 그 관련성이 첫 번째 기준이고, 2번째는 고객이 통제할 수 없을 법한 것, 매니징할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질 수 있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번 프로젝트에 스코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컨설턴트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은 평가나 비난이나 지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고객의 현재 상황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또 셀렉트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적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좀 더 어필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 고객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 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 문제라고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경영 문제라고만 얘기하면 충분하냐, 이제 매니징 이슈라고 하면 충분하냐, 그게
도움은 될지언정 스페시픽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다면 직원들은 그 경영진이 변화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라는 것으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직원들은 경영진이 변화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설명해 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은 경영진이 4시간 이내에 메일에 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화될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그 분석한 자료에서 그렇게까지 줄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해내는 게 필요하죠. 이런 범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과 진단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 게더링을 한 것에서 진단을 해내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과정은 데이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추론된 내용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할 때 이 데이터로부터 에너지가 솟아야 되고 이 데이터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이 곧 동기부여 과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고객이 의뢰한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매니저블 해야 되고 그 설명력을 갖고 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엄선된 것,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것, 이래야 고객이 움직이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전달될 때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는 그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진단한 내용 그리고 이 과정에 저항이 생길 겁니다. 저항이 생기면 분명 변화는 더뎌지겠죠. 저항은 굉장히 좋은 신호이지만 그만큼 또 방해 신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고려를 담아서 진단에 추론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앤더슨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요. 피드백은 분석하고 정렬하고 선택한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고객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보고서나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 이것 하나가 그 OD 프로세스의 절차에 들어있죠. 역시 이 데이터가 동기부여 기능이 있고 지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 자체가 과정이고 에너지를 만들고 변화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피드백의 성공적인 사용은 데이터가 종료 지점이 아니라 추가 탐사하고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다음 컨설팅 단계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여 이제 드디어 피드백 미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보고서를 보내고 끝날 수도 있지만 보고서를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고객 주관적으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컨설턴트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고객에게도 아주 유익한 과정이 되려면 피드백 미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피드백 회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피드백 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피드백 미팅을 위한 권장 사항을 또 우리 앤더슨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조직을 더 좋은 조직이 되도록 위해서
이 조직 개발 컨설팅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 미래를 향해 도움닫기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객은 분명히 저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든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강점을,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왜냐하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이미 가진 강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움닫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가 진행하려는 주제 내용이 정확하게 정의되고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다루었는데요. 비평가적이고 서술적인 언어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 자격 심사나 심사 과정, 어세스먼트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보다 그 대상자를 혼내키거나 그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사실은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해야 되는 것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객의 상황을 평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고객이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더 확장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하셨습니까?" 혼내키거나 "당신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을 보다 객관화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에 내몰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포커싱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라고 해서 컨설턴트가 용기를 내서 상처가 될까 봐 이런 일이 어느 조직이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것에 대한 긴장을 떨어뜨려서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도 컨설턴트에게는 균형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객관성을 무력화시킬 필요도 없고 과장된 표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 우선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 고객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균형 시각을 컨설턴트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에 기꺼이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고객을 화나게 할까 봐 제공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프레젠팅 할 거냐, 데이터 피드백을 할 때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피드백 미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 개발 그 표준 프로세스에서 진입과 계약과 데이터 수집과
진단, 피드백까지를 다뤘습니다. 인터벤션과 평가 그리고 엑싯은 저희가 또 현장에서 네 오프라인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예 쿠퍼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짤막짤막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아 좀 더 알고 싶다. 너무 맛보기에 끝나는 게 아닌가.' 또 좀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네 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음 앤더슨 조직개발 앤더슨으로 제목되어 있는 책을 또 참고하실 수도 있겠고요. 시중에는 조직개발과 변화, 또 조직개발의 이해라는 책들로 나와 있으니 충분히 동영상 외에 주도적으로 책을 보시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것도 권장드려 봅니다. 8주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조직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넓어지는 데 쪼끔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